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하기까지도 힘들었었고 네. 법을 만드는 건 더욱더 힘들었었고 출범을 했는데 또 그리고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는데 바로 일을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검사들 뽑는 과정도 상당히 좀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사들 임명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했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13명이 임명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수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23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10명이 부족한 13명이고요. 부장검사 2분이고 나머지 10명이 수사검사로 들어온 거죠. 11명이 검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검사 출신 부장 1명 그리고 법원 출신 부장 1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지원자가 없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고 뭐 10배수 이상의 지원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뽑았으니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리해서 사람 숫자 채우지를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김진욱 처장으로서는 그래도 엄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무리해서 뽑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뭐 많았으면 지원자가 많았으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해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명으로 줄였다라는 건 채우려면 채울 수 있었던 숫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역량 면에서 그래도 본인이 봤었을 때 처장이나 차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함께 일을 할 만한 사람들로 그 정예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정예부대 베스트 멤버를 꾸리다 보니. 네, 그러니까요. 이걸 일부러 그냥 무조건 다 채우려면 못 채울 건 또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라도 추가로 뭐 모집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 공수처에서 이제 활동하는 검사들의 이제 이력 같은 것들을 좀 언론에서 이렇게 본 걸 봤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데. 능력도 뛰어난데 검찰 출신이 부족하다더라. 이런 평가들을 내리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초에 4명가량이 이제 검찰에서 왔고요. 애초에 공수처법에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자체에 23명이면은 뭐 11명, 12명 이상 안 된다. 그렇게 막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기존의 검찰에서 했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의미는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었던 검찰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 고위관직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까지도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깬 거잖아요. 기소 독점죄로 최초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사실상 그동안에는 검찰이 뭐래도 누구도 검찰을 수사할 수는 없었잖아요. 물론 뭐 경찰이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긴 했지만 경찰의 수사권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최종 결정권은 결국 검찰이 또 행사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수처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출신들을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에 검찰 출신이 많이 오면 의미가 그만큼 퇴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뭐 로펌 출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꽤 많이 있어요. 로펌 출신들이 많이 대형 왔으니까. 로펌 출신이 공수처에 있어? 그러면 이해 충돌해서 또 거기 또 뭐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조 3륜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과거에는 사실은 변호사 직군이라든가 법원 직군이라든가 이 검찰 직군이 많이들 이게 순환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장만 해도 전 총장만 해도 변호사,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있다가 검사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 얘기를 오히려 그걸 문제 삼으려면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법원이라든가 검찰에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관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검찰 법원에 상당 기간 있다가 나와서 민간인 신분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 이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오히려 이제 법원이라든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니 공수처도 로펌 출신이 갔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야? 그럼 검찰 출신들 다 지금 대형 로펌 가 있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뭐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면 변호사들 중에서 당연히 뽑는 거고 그들은 대형 로펌 출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법조계 구조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이 검찰의 눈으로 보는 공수처 관련된 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 검찰과 관련된 법조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의 취재 대상이 네.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보는 시각을 많이들 들으실 수밖에 없죠. 취재 대상 자체가 아무래도 법조계에 있는 기자들이니까. 네, 법조 기자, 그러니까 법조 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검찰 기자들이고 그렇죠. 네. 그분들의 취재 대상이 검찰이고 그래서 이걸 뭐 꼭 그걸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시각은 뭐 듣는 얘기가 다 검사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고 그리고 검사들도 우리가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모든 검사들로부터 얘기 듣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검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대검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으니까 뭐 이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기본 구조 자체가 언론 구조도 검찰의 입장에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사건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하라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건 이제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언론의 출입처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공수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언론도 언론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언론 내부에서는 검찰이 독주라는 상황이죠. 출범한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제일 먼저 다룰 것이냐 이게 많은 관심사였는데 앞서 이제 이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에 갔다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 검찰이 수사를 해라라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첩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기소 여부를 두고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니 대검에서는 아니다 한 번 왔던 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서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 균형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뭐 힘겨루기, 세다툼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 대검 쪽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고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쪽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왜 이거를 다시 이첩을 해달라는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이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조항에 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한데 할 수 있다로 돼 있군요. 근데 이걸 이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첩을 하는 게 맞느냐는 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재이첩한다라고는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생긴 거죠. 이첩한다는 거를 이게 범위를 넓혀서 재이첩도 이첩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공수처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아니 법정에는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첩할 수 있는 거를 이 공수처에서 우리한테 다시 보냈으니 이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또 대검도 할 수 있는 거고 법정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해석을 달리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싸우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888건이라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선별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긴 겁니다만은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상징성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한 고소나 고발을 떠나서 하지만 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인지수사를 하려는 거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검사들만 있지 아직 수사관들까지도 다 채용이 안 된 상황이고 뭔가 정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고소 고발건들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국민적인 분노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원래 공수처 관할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공수처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첩시켰던 사건들을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네. 관련자들을.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봤는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시콜콜하게 내용들이 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이미 한번 진상조사까지도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아침에도 또 언론에 거의 뭐 조사에 같이 참여했나 기자가 싶을 정도로까지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이건 뭐 이제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조서를 보지 않고서는 물을 만한 그런 내용들 단순하게 뭐 우리 기소할 거야 이런 정도 내용이 아니라 네. 뭐 몇 월 며칠 날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현재 기존의 대검찰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는 또 결을 달리하고 다툼이 있어 왔으니까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까지 언론에 알려주면서 마치 실제로 뭔가 뭐 혐의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또 이성윤 지검장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드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자체가 애초에 수사 자체를 검찰이 허술하게 한 거.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출국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문제가 불거지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애초에 이거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이유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각하기로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통령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라고 강조를 해서 결국에는 법정에 넘겨서 처벌까지 했는데 네. 물론 재판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랬는데 그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수사 많은 사람들 보기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게 아니라 반성을 해서 다시 한 수사를 잘못했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근데 뭐 의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결말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 이성윤 지검장이나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던 이규영 검사가 처벌을 받으면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한 게 아니었다. 거기까지. 네,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다시 사건을 끄집어내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짜맞췄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걸 의도를 했다기보다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행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좀 더 차후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또 권영주의 차차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